그날 밤 식탁 아래에서 느껴지던 그 묵직한 시선과 다리에 착 달라붙은 검은 스타킹의 감촉은 평생 정숙하게 살아온 은희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윗집 남자 진호의 눈빛이 은희의 무릎 언저리에 머물 때마다 그녀는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기이한 떨림을 느꼈지요. 단순히 이웃과의 저녁 식사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은밀한 열기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채워졌습니다. 은희는 자신의 다리를 조여오는 그 얇은 실크 조각이 마치 사냥꾼의 덫처럼 느껴졌고, 그럴수록 몸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생동감이 꿈틀거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후회와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 교차하던 그 아찔한 순간의 기록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심의 번잡한 소음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깊은 숲속, 은희와 상철 부부가 새로 이사온 빌라는 고요하다 못해 적막함마저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은희는 남편 상철의 은퇴 후 평온한 삶을 위해 이곳을 택했지만, 거대한 창밖으로 보이는 울창한 나무들은 왠지 모르게 그녀를 압박하는 기분이 들었지요. 이사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은희가 정원의 잡초를 매만지며 마음을 달래고 있을 때 윗집에 산다는 미영이 화사한 미소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미영은 39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세련된 차림이었고,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취는 은희의 긴장을 잠시나마 녹여주었습니다. 미영은 이웃 부부끼리 친하게 지내고 싶다며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식사에 은희 부부를 초대하겠다는 말을 건넸지요. 상철은 이웃에 유능한 건축가가 산다는 소식에 무척이나 반가워하며 은희에게 이번 기회에 좋은 인맥을 만들어야 하니 각별히 신경 써서 준비하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습니다. 은희는 미영이 돌아간 뒤에도 거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45이라는 나이, 이제는 여자로서의 계절이 저물어가고 있다고 믿었던 은희에게 이 낯선 초대장은 잠자던 감각을 일깨우는 미묘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숲의 어둠이 빌라를 서서히 감싸 안을 무렵 은희는 정원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폭풍 같은 감정의 서막이었지만, 그때의 은희는 그저 정갈한 집안을 정리하며 낯선 이웃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만을 품고 있었을 뿐입니다. 금요일 저녁이 다가오자 은희는 평소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거울 앞에 머물며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은 거실에서 타이 단추를 채우며 아내에게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은근히 압박을 주었지요. 은희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짙은 보라색 실크 원피스를 꺼내 몸에 걸쳤습니다. 몸의 곡선을 부드럽게 감싸면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그 옷은 45인 그녀의 성숙한 아름다움을 소리 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화장대 앞에 앉아 마지막으로 서랍 안에 소중히 보관해 두었던 최고급 블랙 스타킹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다리를 아주 단단하고 매끄럽게 조여주는 특수한 재질로 은희가 아주 특별한 자리를 위해 아껴두었던 물건이었지요. 스타킹을 발끝부터 천천히 올리는 은희의 손가락 끝에는 묘한 전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살결을 팽팽하게 파고드는 그 압박감이 마치 자신의 억눌린 본능과 욕망을 단단히 결박하는 사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거울 속의 은희는 어느 때보다 하얗고 매끈한 다리 라인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 모습은 평소의 단정함을 넘어선 기묘한 대담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방으로 들어와 은희의 차림을 훑어보더니 흡족한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아주 훌륭하구려.
역시 내 아내답군. 상철의 칭찬은 아내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보다는 자신의 안목과 지위를 빛내주는 소장품을 향한 감탄에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은희는 구두를 신으며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그 숨막히는 긴장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그날 밤 자신의 숨통을 어떻게 조여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은희는 남편의 뒤를 따라 윗집으로 향하는 계단을 천천히 밟아 나갔습니다. 윗집의 육중한 문이 열리자 세련된 재즈 음악과 함께 고급스러운 와인 향기가 은희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미영의 남편 진호는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을 지닌 사내였으며 상철에게 정중하게 악수를 건네면서도 그의 집요한 눈길은 줄곧 은희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진호의 눈빛은 상철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으며 상대를 탐색하고 관찰하며 그 안에 숨겨진 속마음을 꿰뚫어 보려는 굶주린 사냥꾼의 눈빛과 닮아 있었지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자 상철과 진호는 주로 사업과 건축, 철학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미영은 은희에게 와인을 권하며 이웃들의 시시콜콜한 소식을 전했지만 은희의 모든 신경은 자꾸만 식탁 아래의 어둠 속으로 쏠렸습니다. 진호가 고기를 썰거나 와인 잔을 들 때마다 그의 묵직한 구둣발이 은희의 가느다란 발끝에 닿을 듯 말 듯 은밀하게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은희는 다리를 모으고 자세를 고쳐 잡으려 애썼지만 꽉 끼는 스타킹 때문인지 다리의 모든 세포가 평소보다 수십 배는 더 예민하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진호는 상철과 대화하는 와중에도 가끔 은희를 향해 고개를 돌려 은희 씨는 참 깊은 매력이 있으시네요. 꼭 간직하고 싶은 조각품 같습니다. 라고 나직한 저음으로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은희의 귓가를 간지럽히며 내려가 스타킹에 갇힌 그녀의 다리 끝까지 뜨거운 진동을 전달했습니다. 식탁 위는 평온한 담소가 오갔지만 식탁 아래의 공기는 은희의 다리를 조이는 압박감만큼이나 무겁고 열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와인 한 모금을 삼켰지만 목마름은 가시지 않았고 자신을 빤히 응시하는 진호의 시선 아래에서 온몸이 결박된 것 같은 기이한 쾌락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식탁 위로 흐르는 고가의 레드와인이 잔을 가득 채울 때마다 은희의 눈동자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상철은 진호가 권하는 최고급 빈티지 와인의 향에 취해 어느덧 경계심을 완전히 푼 채 자신의 젊은 시절 무용담을 큰 소리로 늘어놓기 시작했지요. 상철은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 때문인 양 거들먹거렸고 그런 남편의 곁에서 은희는 평소라면 느꼈을 안도감 대신 말로 설명하기 힘든 공허함과 위태로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식사 메뉴가 메인 요리를 지나 디저트로 넘어갈 무렵 미영이 향기로운 커피를 준비하겠다며 주방으로 자리를 비우자 식탁 위에는 세 사람만의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진호는 상철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척하면서도 식탁 아래에서는 은희의 다리 근처를 집요하게 배회하고 있었지요. 은희는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 다리를 꼬아 위치를 바꿔보려 했지만 그럴수록 꽉 끼는 스타킹의 올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허벅지 언저리를 자극하는 생소한 감촉만이 더욱 선명해질 뿐이었습니다. 진호는 상철이 잠시 전화를 받으러 거실 창가로 나간 틈을 타 은희를 향해 상체를 기울였습니다. 와인 때문인지 은희 씨 얼굴이 아주 화사해졌네요. 꼭 비밀을 간직한 꽃 같습니다. 진호의 나직한 음성은 은희의 귓가를 지나 쇄골 부근에서 머무는 듯했고 은희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오므리며 손가락으로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거칠게 뿜어져 나오는 사내의 숨결이
공기를 타고 전해질 때마다 은희는 자신이 평생 지켜온 정숙의 성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과찬이십니다. 그저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가 보네요. 라고 간신히 대답했지만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상철의 전화 통화가 길어지고 미영이 주방에서 접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는 사이 은희는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잠시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꽉 끼는 스타킹 때문에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 근육이 팽팽하게 조여오는 감각이 온 신경을 자극했지요. 복도를 지나 어두운 화장실 문 앞에 섰을 때 갑자기 뒤에서 육중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묵직한 나무 향과 짙은 채취가 은희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온 진호가 은희의 앞길을 막아선 채 그녀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도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마주한 진호의 눈빛은 식탁에서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뜨거웠습니다. 은희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고 그녀의 가슴은 얇은 실크 원피스 위로 거칠게 오르내렸습니다. 진호 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분이 바로 저기에 계시잖아요. 은희의 항변은 떨리는 호흡에 섞여 나약하게 흩어졌습니다. 진호는 은희의 얼굴 바로 옆 벽을 짚으며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가파른 숨소리를 가만히 경청했습니다. 진호는 안 되는 게 무엇인지 은희 씨도 이미 알고 계시지 않나요? 지금 이 스타킹이 당신의 매끄러운 다리를 얼마나 아프게 조이고 있는지 말입니다. 라고 말하며 은희의 무릎 언저리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은희는 자신의 다리를 휘감은 얇은 실크 조각이 진호의 시선만으로도 타버릴 것 같은 뜨거운 열기를 느꼈습니다. 45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사내의 작은 몸짓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신의 육체가 수치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생동감이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진호는 은희의 귓가에 입술을 아주 가까이 가져가며 아무도 듣지 못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일 오후 상철 형님이 세미나에 가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혼자 계시기엔 이 숲이 너무 고요하지 않나요? 그 말은 은희에게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초대장이자 동시에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겠다는 선전포고처럼 들렸습니다. 은희는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진호를 밀쳐내려 했지만 그녀의 손끝에 닿은 사내의 탄탄한 가슴 근육은 오히려 그녀의 의지를 꺾어버릴 만큼 강인하고 듬직했습니다. 진호는 은희의 손목을 가볍게 쥐더니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를 꺼내 그녀의 손바닥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이곳으로 오세요. 당신이 평생 느끼지 못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은희는 손바닥에 닿은 메모지의 감촉이 마치 뜨거운 인장처럼 살갗을 파고드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진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혼자 남겨진 은희는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표정과 헝클어진 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다리를 조여오는 스타킹의 압박감은 이제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 심리적인 굴레가 되어 그녀를 옥죄고 있었지요. 상철이 밝은 표정으로 복도를 걸어와 은희의 어깨를 감싸 안을 때 그녀는 메모지를 쥔 손을 등 뒤로 숨기며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은희는 남편의 따스한 손길에서 예전과 같은 안정감을 느낄 수 없었고 오직 손바닥 안의 종이 조각과 다리를 감싼 검은 스타킹의 날카로운 감촉만이 유일한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윗집에서의 긴장된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신발장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거실의 적막함은 조금 전까지 그녀의 피부를 스치던 진호의 뜨거운 시선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은희를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지요. 남편 상철은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습니다.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욕실로 들어갔고 은희는 침실가에 걸터 앉아 다리를 감싸고 있는 검은 스타킹을 천천히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그녀의 육체를 단단하게 올가매고 있던 그 얇은 올들이 하나씩 풀려날 때마다 은희는 기묘한 해방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허무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스타킹이 지나간 자리에는 붉은 압박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았고 그 자국은 마치 진호가 남긴 은밀한 낙인처럼 은희의 눈길을 오랫동안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화장대 구석에 숨겨두었던 진호의 메모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갈하면서도 힘있는 필체로 숲속 아틀리에의 주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고 은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다시금 다리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상철은 욕실에서 나와 은희의 뒷모습을 보며 내일 세미나 다녀오는 길에 당신이 갖고 싶어 하던 가방을 사다 줄게 라고 무심히 말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속에 어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지 전혀 모르는 남편의 배려에 은희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정숙이라는 이름의 스타킹을 벗어던진 은희의 밤은 그렇게 길고도 위태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창가를 비췄지만 은희의 마음은 여전히 안개 속을 걷는 듯 했습니다. 상철은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세미나를 위해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가 들리자 은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침대 위에 놓인 어제의 그 검은 스타킹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은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치명적인 상징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며 45이라는 나이가 주는 무게감을 실감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기에는 아직 가슴속의 불꽃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음을 은희는 진호의 강렬한 눈빛을 통해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결국 어제보다 더 짙은 향수를 뿌리고 가느다란 발목을 돋보이게 하는 구두를 골라 신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은희는 거실에 놓인 가족 사진을 잠시 바라보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갈구하는 것은 평온한 가정의 안정감이 주는 안락함이 아니었습니다. 빌라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 은희의 발소리는 고요한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며 울려 퍼졌고 다시 신은 꽉 끼는 스타킹의 압박감은 그녀의 전신에 생경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윗집 미영의 웃음소리가 열린 창밖으로 들려올 때 은희는 죄책감에 잠시 발을 멈추었으나 이내 고개를 저으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은희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메모지에 적힌 그 낯선 장소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주소는 빌라에서 멀지 않은 숲 한복판에 숨겨진 듯 자리 잡은 현대적인 아틀리에였습니다. 은희는 차에서 내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와 이름 모를 새들의 울음소리가 은희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지요. 아틀리에 입구에 다다랐을 때 문은 이미 살짝 열려 있었고 은은한 나무 향과 물감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통창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의 황금빛 햇살이 먼지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고 그 빛의 줄기 끝에 진호가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진호는 은희의 발소리를 듣고도 한동안 뒤돌아보지 않았으며
그 정적 속에서 은희는 자신의 가파른 숨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지요. 꽉 끼는 스타킹 때문에 다리가 저려오는 것을 느끼며 은희가 멈춰 섰을 때 진호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오셨군요, 은희 씨. 당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더 깊고 부드러웠으며 그의 시선은 은희의 얼굴을 지나 다시금 그녀의 다리선을 따라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진호는 손에 쥐고 있던 조각칼을 내려놓고 은희에게 다가와 그녀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진호는 은희의 어깨 너머로 손을 뻗어 열려있던 문을 닫았고 그 순간 아틀리에 안은 오직 두 사람만의 숨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은희는 자신의 다리를 조여오는 스타킹의 압박이 이제는 고통이 아니라 진호에게 닿기 위한 간절한 신호처럼 느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틀리에의 공기는 숲의 정취와 진호의 채취가 뒤섞여 은희의 호흡을 더욱 가쁘게 만들었습니다. 통창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붉은 햇살은 은희의 실크 원피스 위로 잘게 부서지며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섬처럼 보이게 했지요. 진호는 은희에게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무릎 근처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은희 씨, 이 스타킹이 당신의 다리를 얼마나 치열하게 움켜쥐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호의 나직한 음성은 정적을 깨고 은희의 심장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진호는 은희의 옷깃을 스치듯 손을 뻗어 벽을 짚으며 그녀를 자신의 품 안에 가두었습니다. 은희는 진호 씨, 저는 그저 평범한 이웃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라고 속삭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억눌린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호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은희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가져갔지요. 평범함이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구속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 스타킹처럼 팽팽하게 긴장된 상태일 때 비로소 가장 아름답거든요. 사내의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를 스칠 때마다 은희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인내의 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45이라는 나이에 다시 마주한 이 원초적인 끌림은 숲의 어둠처럼 깊고도 은밀하게 그녀를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은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아틀리에 안의 열기는 두 사람의 가파른 숨소리와 함께 정점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숙이라는 허물을 벗어던진 한 여자의 위태로운 비상이었습니다. 숲속의 아틀리에에서 보낸 꿈 같은 시간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 한참이나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상기된 뺨과 흐트러진 눈빛은 방금 전의 은밀한 미래를 증명이라도 하듯 선명했지요. 은희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다리를 조이던 스타킹을 벗어 던졌지만 살갗에 남은 그 선명한 압박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화사하게 웃고 있는 윗집 여자 미영이 서 있었지요. 미영은 은희 언니, 어제 저녁 식사 때 언니가 두고 간 물건이 있는 것 같아서요. 라며 작은 손수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은희는 가슴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느꼈지만 간신히 표정을 관리하며 미영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미영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더 예리하게 은희의 거실 구석구석을 훑는 듯 했습니다. 미영은 우리 남편이 언니가 참 우아하다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건축가라 그런지 아름다운 선을 보는 눈이 정확하거든요. 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은희는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애쓰며 진호 씨가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으셔서 그런가 보네요. 라고 무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미영은 은희의 대답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다리 언저리를 빤히 응시했지요. 미영이 돌아간 뒤 은희는 소파에 몸을 파묻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평화로웠던 이웃관계는 이제 보이지 않는 칼날을 품은 채 은희의 일상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를 마친 상철이 밤늦게 돌아왔을 때 그는 평소보다 훨씬 더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상철은 거실 테이블 위에 화려한 쇼핑백을 올려놓으며 은희를 불렀지요. 여보, 오늘 내가 당신 주려고 큰맘 먹고 준비했어. 당신이 예전부터 갖고 싶어 하던 그 가방이야. 상철이 꺼내 보인 것은 아주 화려하고 고가인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은희는 가방을 건네받으며 고맙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매끄러운 가죽, 질감보다 낮에 느꼈던 진호의 거친 손길을 더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아내의 반응이 기대보다 담담한 것에 조금 서운해하면서도 이 가방 들고 다음 주 모임에 나가면 당신이 제일 빛날 거야. 라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상철에게 은희는 여전히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한 가장 품격 있는 장식품일 뿐이었지요. 상철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은희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된 짧은 메시지가 하나 도착해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떨림은 이 세상 어떤 건축물보다 완벽했습니다. 내일 밤 숲 입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진호의 메시지였지요. 은희는 메시지를 읽자마자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는 것을 느꼈고 다시금 다리를 팽팽하게 감싸던 스타킹의 감촉이 환각처럼 되살아났습니다. 화려한 가방의 금색 장식이 거실 불빛에 반사되어 번쩍일 때 은희는 자신이 가진 모든 안락함이 이 가방처럼 차갑고 딱딱한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주는 물질적 보상과 진호가 던지는 위험한 유혹 사이에서 은희의 영혼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진 시간, 은희는 남편의 규칙적이고도 평온한 숨소리를 뒤로하고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그녀는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듯 숨을 죽이며 움직임 하나하나를 살폈지요. 현관을 나서자 눈앞에 펼쳐진 숲의 입구는 낮에 보았던 그 평화롭고 안온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생명을 단숨에 집어삼킬 듯 거대한 어둠의 입을 벌린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오늘따라 유난히 살갗을 파고드는 블랙 스타킹의 팽팽한 압박감을 느끼며 한 걸음씩 숲 안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얇은 실크 조각이 다리 근육을 빈틈없이 조여올 때마다 그녀의 심장도 그 지독한 긴장감에 맞춰 불규칙하게 요동쳤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밤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기괴한 울음소리는 마치 은희의 뒤늦은 일탈을 꾸짖는 차가운 질책처럼 들렸으나 그녀의 발걸음은 이미 자신의 의지를 넘어선 듯 멈추지 않았습니다.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서늘한 공기가 원피스 자락을 파고들었고 은희는 그 한기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살아있는 체온을 더욱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약속 장소인 숲속 작은 정자에 다다랐을 때 짙은 어둠 속에서 담배 연기가 가늘고 길게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그 연기 너머로 진호가 짙은 남색 코트를 걸친 채 비스듬히 기둥에 기대어 은희의 실루엣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다가오는 은희를 보며 천천히 담배를 발로 비벼 끄고는 그녀의 앞으로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 깊고 위험한 어둠을 뚫고 결국 여기까지 오시다니 은희 씨의 내면이 갈구하던 자유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뜨겁고 깊었나 보군요. 진호의 나직하고 묵직한 목소리는 차가운 밤 공기를 타고 은희의 전신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은희는 매서운 밤바람에 몸을 떨면서도 진호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치명적인 열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은희를 정자의 낡은 벤치에 앉히고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굽히고 낮게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은희의 가느다란 발목에서부터 시작해 팽팽하게 당겨진 스타킹의 매끄러운 올을 따라 허벅지 너머까지 천천히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올라갔지요. 은희는 사내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는 듯한 환각에 휩싸여 얇은 치맛자락을 손가락이 하얗게 되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진호는 은희의 무릎을 가볍게 쥐며 마치 영혼을 꿰뚫어 보듯 속삭였습니다. 은희 씨, 평생을 이렇게 단정함이라는 이름 뒤에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오셨나요? 마치 이 스타킹이 당신의 아름다운 다리를 한순간도 쉬지 못하게 구속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호의 말은 은희가 45평생을 지켜온 정숙과 인내라는 가치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은희는 맺혀있던 눈물을 참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구의 아내로 또 누구의 엄마로 사는 것이 제 삶의 전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 이름보다는 누구의 여자라는 꼬리표가 더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진호 씨를 만나고 나서야 제 안에 숨겨진 저조차 두려워했던 이 뜨거운 열망을 비로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진호는 은희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그녀의 다리를 감싼 차가운 실크 조각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스타킹의 매끄러운 감촉은 차가웠지만 그것을 만지는 사내의 손길은 데일 듯 뜨거웠고 그 모순된 감각의 충돌이 은희를 더욱 깊은 혼란과 쾌락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지요. 바로 그 순간 숲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이며 나뭇잎을 밟는 누군가의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고 진호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지그시 누르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게 했습니다.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를 뚫고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현관문 앞에 놓인 상철의 구두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거실 불이 차갑게 켜지며 상철이 굳은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은희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상철은 은희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진흙이 묻은 구두를 보더니 낮게 깔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대체 이 새벽에 어딜 그렇게 헤매다 온 거야? 그리고 윗집 진호 씨와는 도대체 어떤 사이기에 이 야심한 시각에 연락을 주고받는 거지? 은희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차분하게 남편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때 상철의 옆에 놓인 미영의 향기로운 손수건이 은희의 눈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은희는 그 순간 모든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 상철은 오래전부터 윗집 미영과 은밀하고도 깊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고 진호는 그 배신의 사실을 이미 알고서 은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진호의 유혹도 미영이 보여준 그 과도한 친절도 모두 상철의 기만을 비웃고 복수하기 위한 진호만의 잔인하고 치밀한 연극이었음을 은희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은희는 자신이 평생 믿어온 가정과 남편의 얼굴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가면이었는지 깨닫고 치가 떨리는 배신감과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당신도 역시 그랬군요. 우리 부부라는 이름이 우리가 쌓아온 그 시간이 참으로 가련하고 역겹네요. 은희는 다리를 숨막히게 조여오던 그 검은 스타킹을 그 자리에서 손으로 거칠게 찢어발기며 상철에게 선언했습니다. 당신들의 추악하고 비겁한 연극에 제 인생을 더 이상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겠어요. 이제 이 지긋지긋한 구속은 끝입니다.
은희는 상철이 자신의 죄책감을 씻기 위해 사주었던 값비싼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오직 자신만의 길을 걷기 위해 차가운 새벽 공기가 감도는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숲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으며 스타킹의 지독한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은희의 다리는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롯이 한 인간이자 여자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 당당하고 힘차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이 도착하는 순간 가장 먼저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